가부장제를 향한 폭도들의 언어, 폭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주입니다. 저는 야한입니다. 지난 화에 비해서 숫자가 적어졌어요. 네. 자꾸 줄어들어. 이거 이러다가 혼자 남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왠지 내가 되나? 내가 될 것 같은데? 뭐. 네, 오늘도 둘이서 서주와 얀 둘이서 왔네요. 이렇게 둘이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완전 긴장돼요, 지금. 저는 편집만 할 뿐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매주 등장하게 됐어요. 없으면 안 되는 분이 됐어요. 야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시즌 1 때부터 옛날부터 계속 작년부터 듣는 말인데. 그래요. 없으면 안 되는 의미가 네. 저는 추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오늘 대본도 네. 서주님이 준비를 해주셨고 저는 네. 나불대기만 하면 되니까 아주 좋네요. 오늘은 폭언 10화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에 여성과 폭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목은 월간 폭언, 여성 살해범은 남성이 만든다. 네. 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월간 폭언이네요. 7월이잖아요. 그죠. 7월 달이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매달 하나씩 해야 되는 건가요? 콘텐츠가 늘었는데 뭐 좋네요. 이렇게 이제 시즌 1이 막바지가 되면서 네네. 호스트들이 네. 너무 바빠서 네, 다들 바쁘죠. 근데 지금 봐봐요. 7월, 6월, 7월 이러면은 덥잖아요. 체력도 그쵸, 딸리고 그쵸. 건강에도 또 무리가 갈 수 있고 맞아요. 다들 지금 1년 동안 뭐 중간중간 쉬긴 했지만 계속 네.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맞아요. 몇 분은 조금 쉬어가는 시간도 가지시고 저는 항상 놀았으니까 오늘 이렇게도 나왔고요. 대신에 이제 다음 스트리밍 때는 다 같이 네. 인사하러 네, 나올 네. 거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스트리밍을 해요. 스트리밍을. 와 진짜 감개무량합니다. 저희 구독자 트위터 팔로워 100명도 안 됐을 때 막 100명 됐다고 너무 좋다고 맞아요. 우리 팔로워가 100명이에요 이랬는데 어느새 우리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가 몇 명이죠?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00명은 넘지 않았나요? 그쵸? 아, 또 이런 자만한 말투로 5,000명 한참 전에 넘지 않았나? 아 근데 아니에요 진짜 지금 봅시다 지금 폭언 유튜브 구독자 수가 5,375명이에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머리 숙여서 머리 한 50번 숙였고 지금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올 줄 그러니까요.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이제 10화로 저희 메인 컨텐츠들은 마무리가 되고 다음 방송이죠? 네, 다음 방송. 다음 방송에는 이제 스트리밍으로 돌아올 텐데 그러면 10화를 멋지게 정리를 해봅시다. 네. 네. 먼저 우리 매주 하는 기사 읽기를 또 네. 간단하게 해볼까 하는데요. 네. 첫 번째 기사는 6월 26일에 자유한국당 우먼 페스타라는 행사에서 행사를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전국의 시도당 당협위원회가 장기자랑을 준비를 했대요. 네. 뭐 의뢰하는 일이죠. 네. 근데 일부 지역의 여성 당원들이 노래를 부르다가 퍼포먼스 마지막에 이제 바지를 내리고 그 안에 속바지겠죠? 네. 다른 바지겠죠. 네. 다른 바지에 엉덩이에 이렇게 자유한국당 승리? 이렇게 한 네. 글자씩 본인의 몸에 네. 붙이고 이렇게 뒤로 돌아서 이렇게 엉덩이를 흔드는 춤을 췄대요. 네. 그래서 이 행사가 중앙당 여성위원회 주최로 이제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여성 공천 30% 달성 뭐 이런 식의 이제 슬로건으로 공약을 건 거예요? 뭐 그런 거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여성 중심 당이다, 여성 친화 당이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했대요. 어떻게 여성 친화인데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뭐 정치적인 뭐 호불호를 떠나서 뭐 행사의 취지는 좋을 수 있죠. 그쵸. 행사의 취지는 좋을 수 있으나 이런 거를 내용물이 안 좋았네요. 아니, 도대체 누가 기획한 거죠? 이
퍼포먼스라는 것도 웃기고 장기자랑부터 웃기고 노래를 부른 것도 웃기고 속바지를 입은 것도 네. 웃긴데 이게 여성위원회 주체인데다가 여성 친화적인 걸 지금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게 너무 놀랍네? 참. 네. 잠깐. 저도 근데 그거를 사진으로는 봤어요. 기사에 네. 있는 그 스틸샷 아니 캡처 사진은 봤는데 네네네네네. 동영상을 직접 보진 못했거든요. 저는 움짤을 봤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엉덩이를 흔드시면서 이렇게 글자를 강조해야 되니까요. 아. 그런 모션을 취하는데 이게 여성 행사 우먼 페스타라는 이름을 걸고 있잖아요. 네. 여성 행사잖아요. 네. 근데 굳이 이 행사에서 이런 걸 했어야 했을까? 그러니까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을까요? 방법이었을까? 정말 최선이었을까? 제가 봤을 땐 최악을 선택한 것 같은데 네. 단체로 약간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 같고 참 그렇습니다. 네, 빠르게 다음 기사로 넘어가죠. 근데 이거는 6월 25일에 네, 버닝썬 관련 수사 종결이 네. 됐다는 기사예요. 산 넘어 산이야 지금. 그래서 이제 승리가 네, 검찰 송치가 됐다고 하는데 네. 그 혐의가 7개나 있네요. 네. 진짜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많이도 했죠. 그러니까요. 성매매, 알선, 변호사비 업무상 횡령, 버닝썬 자금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 특별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송치가 됐다는데 어우씨 진짜 여기에 근데 7개가 네. 몇 가지는 전 사실 눈에 안 들어와요. 식품위생법 뭐 이런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네. 여기 지금 성매매, 알선 이런 게 네. 진짜 연예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그렇게 자기 타이틀이 있는데도 이딴 짓을 네. 아주 거기다가 지금 이 성폭력 특별법 위반이 네. 카메라 이용 촬영 네. 공유한 혐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전에 기사 읽기 때도 스너프 필름 네, 맞아요. 관련한 기사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여기 없어요.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성폭력 특별법 위반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아마 그걸 촬영을 했다 뭐 이런. 네, 그 정준영 단톡방의 아. 그 혐의일 거예요. 아, 그 이제 성매매 알선도 네. 그거죠. 승리가 왜 자기는 버닝썬을 직접 관리하진 않았다 뭐 이런 식의 그걸 했잖아요. 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에는 승리가 이제 그 높으신 분들이 클럽에 왔을 때 자기는 성매매하는 여성을 불렀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 그거 있잖아요. 왜 약물을 먹여서 네. 기절을 시키고 강간을 했다? 그런 일련의 혐의, 그런 의혹들은 하나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은 거죠. 진짜 지금 7개 혐의가 아니네요. 따지고 보면 따지고 보면 7개도 아니죠. 정말 그러니까요. 혐의가 많은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참 용두사미가 이런 용두사미가 있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용두인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 이제 유리홀딩스 대표랑 네. 다른 버닝썬 공동대표 2명 네. 그리고 린사모 아시죠? 네. 린사모 수행비서 A씨. 뭐 사업 관계자도 다 기소 의견 송치가 됐는데 네. 그 린사모는 기소 중지 의견이 났어요. 또 린사모가 버닝썬 말고 다른 것과도 관계가 있다 뭐 이런 네. 류의 기사도 읽었었던 것 같은데 네. 정말 뭐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정말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의구심이 정말 많이 드는 그러니까요. 대목이에요. 그냥 뭐 법 관련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이런 그런 불법적인 상황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도 이 정도 정황만 보면 다 나와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라 꼴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아이고.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고 있어요. 나라가 아주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때 네. 승리가 이제 입영 연기를 했는데 3개월이 끝나서 네. 이제 얘가 병무청에서 재심사를 한대요. 아. 군대를 진짜 가게 될지 아주 궁금합니다. 아주 궁금하네요.
이제 마지막 기사는 저희가 엘리베마주의 낙태금지법에 관해서 소개를 네. 여러 번 했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거기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네. 그 총격 사건으로 이제 임신 5개월 차 여성이 배에 총을 맞아서 네. 결국에는 이제 뱃속에 있는 애- 세포가 태아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임신 중인데 배에 배에 총을 맞아서 아이는 죽었죠.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여성이 낙태금지법에 따라서 사형으로 기소가 됐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 법원 거기에 네. 거기에 이제 의견은 여성이 먼저 그 총 쏜 가해자한테 싸움을 걸었대요. 그래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그 싸움을 먼저 거는 것 자체가 태아의 안위를 제일 중요하게 두지 않아서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아이가 죽게 된 거니까 아니 뭐 그렇다. 이게 무슨 기적의 논리예요, 진짜?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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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가 번지 점프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너무 열받네요. 그 이제 기소됐다니까 뭐 판결이 확정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여성 단체에서도 이제 네. 난리가 났나 봐요. 그쵸.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 이제 그 총선 남자는 풀려났대요. 그건 또 왜 풀려? 아니 나락골이 아주 잘 돌아가네요. 여기도 저 나라도. 시작하자마자. 네. 그래서 그 사실 욕을 하려면 오늘 녹음 끝도 없이 그러니까요. 오늘 한 6시간 해봤으니까 녹음해야 돼서. 화나는 마음을 잠깐 네. 접고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3가지 기사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열이 받았지만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또 네.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왜냐면 기사거리 되게 많고 네. 뉴스도 뭘 봐야 될지 모르겠고 쏟아지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딱딱딱 집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와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주제는 여성 살해범에 관해서 네. 얘기를 할 건데요. 네. 그 처음에 이제 관련해서 연구한 거 중심으로 얘기를 먼저 드리고 나서 네. 최근에 우리 사회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뭐 우리가 보통 악녀다, 네. 뭐 희대의 악녀다 아, 이런 네. 표현 많이 쓰잖아요. 엄청 익숙한 표현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낙인을 찍는 것에 관해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네. 통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체 살인범이 2017년에 986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1년 동안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여성이 141명이에요. 아, 그러니까 14.3%. 적네요, 굉장히. 되게 적죠. 네. 그래서 왜 여성의 범죄율이 더 낮을까? 살인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서도 네. 여성은 굉장히 낮죠. 낮은 수준에 있거든요. 질문 하나만 해도 네. 되나요? 여성 범죄자 중에서 그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가 절도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네, 맞아요. 맞죠? 네. 강력 범죄도 아니고 그냥. 네, 보통 이제 경제적인 이유? 네, 그런 거죠. 절도나 사기죄 이런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왜 낮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네. 여러 연구가 있는데 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분노를 표현하도록 사회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면에 계속 담아두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화가 계속 쌓이는데 네. 이걸 표현하지 않으니까 일탈적인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스트레스는 계속 증가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쌓이면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폭력을 저지르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네. 얘긴데 네. 이런 폭력이라는 거는 남성성의 일부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과 이제 같은 맥락으로 네. 남성은 화가 쌓이면 바로 표현하고 아, 네. 여성은 담아두다가 네, 네. 계속 쌓이면 터뜨린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뭐 주부들이 화병에 많이 걸린다. 아, 맞아요. 우울증이 많다.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게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다큐를 하나를 봤는데 화병이라는 거가 네. 영어로 해도 화병이에요. 음. 그렇다는 거는 한국에서 이제 그 병이 발견이 네. 됐다는 건데 한국인 여성들만 걸린대요. 특히 한국 여성 중년 여성들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의학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쓰이더라고요. 화병이. 그래서 그 다큐에서 하는 말은 이제 이거 방금 설명하신 거랑 똑같은 맥락이더라고요. 네. 화를 표출할 수 없어서 계속 눌러 담다가 네, 생기는 네, 네, 병이라고. 아, 네. 참, 진짜 충격적인 부분이죠. 이 연구에서 여성 폭력을 도구적 공격, 분노의 표현으로서의 공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도구적 공격이란 거는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거고 네. 분노의 표현이란 거는 아까 위에서 말했던 네. 극한의 상황에서 화가 쌓였을 때 네. 그렇게 표현을 한다. 네. 여기 준비해 주신 대본에 보니까 남성에 비해 전과가 있는 경우가 적다라고 네. 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이 부분에서도 그런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분노를 맞아요. 참고 참다가 터뜨리는. 그래서 살인 같은 경우는 네. 특히 남성은 전과 5범 이상이 많대요. 네. 네. 여성은 초범이 많고. 근데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더 덧붙이지 않아도 네. 사실들만 우리가 나열을 해도 그 안에서 이미. 이 속에 들어 있는 것들 우리는 다 알잖아요. 네. 어떤 의미인지. 네. 참. 그 또 다른 특징은 네. 보통 여성 살인범은 본인의 남자 파트너를 죽인다. 아, 있는 거거든요. 남편이라든지 남자친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애비?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뭐 완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네. 많진 않더라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가정에서 남성 배우자를 살해하는 게 대부분이고 네. 그 원인의 대부분은 가정 불화 때문이죠. 네. 사실 가정 불화라고 하지만 가정 폭력이죠. 그렇죠. 가정 폭력을 뭔 받아서 불화야. 네. 가정 폭력에 대한 방어적인 표현으로 네. 남성 배우자를 죽이게 되는 사례가 제일 많은 네. 거죠. 아니 진짜 살해를 하지 않고서는 그거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선택한 건데 그걸 가정불화라고 한다는 게 그 참 이게 여성분들한테는 또 옛날 연구라서 되게 사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갔다. 논문이 좀 사갔어요. 썩었네요. 네. 그 뭐 파피루스처럼 이렇게 파피루스요? 하면 부서질 것 같아가지고. 진짜 이거는 이제 이 연구는 뭐 해외에서 네. 진행된 연구인가요? 네,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는 해외 연구인데 네. 국내 연구는 이런 식의 개별적인 여성 살인범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적이 없는 걸로 알아요. 아, 저는. 네. 그래서 이제 국내는 보통 통계적인 연구, 설문조사 이 정도. 아, 그래서 방금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국외 연구관에서 네. 정리를 1, 2, 3, 4로 해봤는데 네. 1번은 분노 표현으로서 성격이 강하고 네. 2번 대인 갈등, 가정 내 불화로 인한 방어 행동이 많은 거. 네. 세 번째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 이성 배우자 같은 경우가 많고 네. 네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저연령대이며 범죄 경력이 짧고 재범이 적다. 아, 저연령대인 거는 또 네, 보통 3, 40대, 30대, 40대. 그 정도군요. 또 국내 연구, 지금까지는 이제 외국 연구를 제가 굉장히 짧게 줄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국내 연구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2001년 연구예요. 네. 이제 2019년. 거의 10년. 아직 10년 안 됐어요. 8년. 네, 8년이죠. 제가 네. 아니죠. 18년이죠. 제가 지금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제 머리는 2009년이에요. 제가 죄송해요. 최근 연구를 찾지 못한 건지 없는 건지 네. 2001년 네, 18년 된? 네. 네. 참고 사항으로 네. 사실 그렇게 크게 바뀌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2001년에 국내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여성 살인범 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네. 남편이나 부모, 형제 등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해 살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52.5%였어요. 근데 그 52.5% 중에 45%가 남편을 살해한 경우인데, 네. 그래서 되게 많죠. 네. 남편을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네요. 네. 발음이 어렵네요. 유의미. 그래서 또 이 조사를 요약을 해보면 네. 여성 살인범은 남편 등 평소 가깝게 지내는 사람과 지속적인 사회관계에서 모욕이나 폭행 등으로 심한 자존심의 손상을 입은 후 이를 참고 지내다가 음주 등으로 인해 분노가 폭발하여 살인을 범하는 것으로 요약되었다. 사실 이 연구가 사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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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의 손상? 지금 다시 연구를 한다면 이런 단어는 나올 수가 없죠. 네. 제가 너무 사근 연구를 찾아서 네, 분노를 일으킨 점 18년 전이면 소소하게 사과드립니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학생분들도 계시고 네. 하잖아요. 근데 뭐 00년생 분들, 01년생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은 그분들과 나이가 똑같은 연구가 아니라 이제 그런 조사인데 네. 굉장히 네. 근데 말하고도 머쓱해지는 이 상황.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조금 더 현대에서도 했으면 좋겠네요. 또 다른 연구가 다른 연구도 있나요? 2002년에 한 연구인데 이거는 이것도 02년생 청취자분들 듣고 계시죠? 02년생 분들. 2002년에 어쨌든 참고 자료인 점. 그렇죠. 네. 참고예요, 오늘. 네. 1995년부터 97년까지 발생한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가족인 104건의 살인 사건을 분석을 했는데 네. 그중에 아내에 의한 남편 살해 사건이 11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일어난 104건 중에 네.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건 11건인데 네. 그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성 살인범 비율이 14.3%라고 네. 거의 비슷하네요. 맞아요. 화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이때까지 나온 통계와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살해를 하는 이유가 남자 때문이라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정확해요. 네.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건데 네. 이게 그냥 서준님이 뭐 한 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요약해 준 것도 아닌데 이걸 듣는 순간 바로 딱 맞아요. 떠오르네요. 왜 남자가 이 네.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가? 그러네. 살인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다. 지금 남자가 없어지면 무법으로도 살 수 있다. 뭐라 그러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다 있는데 물론 여기 비율을 보면 남편 살해 말고도 나머지 비율이 네. 조금 있어요. 뭐 7.5% 정도가 있기는 한데 그러나 어쨌든 그들도 결국은 남성을 살해했을 거란 말이에요. 남편 살해 외에도 그게 그럼요. 이건 국가적인 손해예요. 이거는 지금 법원이 있을 필요가 그러니까 법원을 없앨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네요. 남자를 다 추방시키는 거야. 추방시키면 또 얘기가 새는데 일자리 창출. 그러네요. 일자리도 창출되고 이게 진짜 이게 나라는 이렇게 굴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라가 잘 굴러간다고 했는데 아니네요. 나라가 삐걱삐걱해요. 그래요. 이게 네. 왜다? 남자 때문이다. 그렇다. 오늘 되게 재밌네요. 아주 명료한 답이 나왔어요. 굿. 이게 녹음해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어요. 맞아요. 이 녹음의 주제는 우리가 폭언 1화부터 10화까지 이렇게 주제가 명료한 건 또 처음이네. 맞죠? 울지 마시고요. 우리에겐 이제 다른 얘기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눈물은 그래서 이 넣어두시고. 11건 중에 네. 그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갈등이 존재했던 경우가 11건 중에 10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네. 싸우- 동기가 분명하겠네요. 네, 살인 전부터 싸움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10건 중에 8건은 6개월 이상 남편에 의한 구타 등 가정폭력 및 학대 행위가 이루어져
왔던 경우다. 네. 그리고 그 8건 중에 또 5건은 네. 그러한 남편의 폭력 및 학대가 살인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건 진짜 자기 방어죠. 네. 이거는 진짜 그 뭐라 그러죠? 그 정당방위죠. 네. 그런데 국내에선 아직 그렇죠. 이런 이유로 정당방위가 인정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해외에서는 있었나요? 있나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 당한 여성이 이제 심리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네. 그 심리검사로 심신미약의 정도를 파악하고 네. 그거를 감경의 중요한 네. 증거로 사용을 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왜 인정이 안 되냐면 정당방위를 인정하려면 현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내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때 네. 그때 나를 정당하게 방위하기 위해 그랬느냐? 근데 그 사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모든 일들이. 하지만 내가 상대방이 날 때렸는데 나는 상대방을 죽였다면 그거는 사실 상당한 방위라고 인정될 수가 없어요. 국내 법이 그렇군요. 네네, 법원의 판단이 대부분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본 어떤 사례는 네.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수년간 남편한테 폭행을 당해왔는데 네. 내가 정말 죽겠다 싶어서 남편이 자는 동안에 네. 남편을 넥타이인가 네. 줄로 목을 졸라서 죽인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당연히 현재성은 인정될 수가 없죠. 그렇죠. 자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게 알죠. 정말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없을까?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 되게 웃긴 게 스릴러 영화 여자들 괴로워하는 영화는 겁나 무서워하고 겁나 재밌게 네. 보잖아요. 지들끼리 소비하고 무섭다고 하고 지들은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정작 그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으면은 그건 정당방위 아니야 이렇게 때려버리는 게 네. 말이 됩니까? 열받네요. 그 이제 최근에는 그런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는 거를 뭐 일부 인정하는 추세래요. 근데 이게 뭐 100% 인정돼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은 감형을 깎거나 면제해줄 수 있거든요. 네. 그게 100%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작은 감경의 사유?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방법은 하나다. 술 먹고 하자. 술 먹고 넥타이 들자. 맞잖아요. 술 먹으면 심신미약 맞잖아요. 그쵸. 주치감경으로. 그쵸.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주 유익한 방송이잖아요. 실용성을 언제나 중시하는. 지난번 9화에서도 그럼요. 네, 실용성 놓치지 않았고 오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별표. 술을 먹자. 네, 별표 짝. 오케이. 누굴 때리고 싶으면 술을 먹고 때리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런 또 범죄 관련한 자료들을 네. 많이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상대방에게 원한이 있을 경우에 상대방의 얼굴을 많이 훼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동기가 확실하고 그래서 뭐 용의자도 추측할 수 있게 되고 뭐 아는 사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티를 내지 말아요.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네, 농담으로 들으시고. 네, 농담이고요. 당연히 농담이죠. 그럼요. 아니 뭐 내가 누가 이렇게 사람 죽이려고 그러는데 감정 실어가지고 얼굴 같은 거 해치지 말고 남이 죽이는 척하라고 모르는 사람이 강도로 들어와가지고 사람 죽이고 도망간 것처럼 꾸며라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런 짓을. 어떻게 그런 짓을. 네, 방금 국내 연구를 정리해볼까요? 네네네. 정리하면 또 분노 표현의 성격이 강하고 네. 가정 내 불화인 경우가 많고 피해자와 친한 관계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외국 연구랑 일치점이 굉장히 많죠. 그러네요.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는 어떤 왜요? 여기 서주님이 대본에 연구가 오래돼서 사근 점 주의 점 이렇게 적으셨는데 이 부분이 너무 웃기네요. 엄근진. 그러니까요. 엄근진할까 되게 신세대 같아요. 신세대 아니고 이제 9세대 같은 거죠.
아까 얘기했죠. 01년생 분들, 00년생 분들 있다고. 되게 더워. 되게 더워. 그럼 갑자기 덥네요. 그 네네. 빨리. 사실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연쇄살인범들 강호순, 유영철 네. 뭐 이런 애들은 심리학자들이 가가지고 개별 면담도 많이 하고 연구도 되게 많이 해요. 여성 범죄자들에 대한 그런 개별적인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네. 어떤 뭐 깊은 심리 분석을 하고 뭐 살아온 과정을 쭉 나열해서 얘가 어릴 때 이래서 이런 일을 겪어서 이런 것 때문에 뭐 트라우마가 성격이 있어서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게 촉발됐다. 뭐 이런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설문조사, 그러니까요. 통계 연구 정도 하는 거에 그치거든요. 그게 네. 그게 좀 많이 아쉬운 점이죠. 그러네요. 근데 보면 그런 범죄자들을 분석하는 이유가 그런 범죄자들이 일반인과 많이 다른 양상이니까 네. 그런 걸 분석을 해서 뭐 프로파일링이나 그런 데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성 범죄율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별로 유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별로 뭔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네. 그냥 나쁜 년 정도로 끝나버리는 네, 그런 맞아요. 수준으로 치부해버리잖아요. 그냥 그냥 놀랍다. 네. 언론의 흥미거리? 네. 그리고 죽일 년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어떤 남성 범죄자들은 되게 서사가 있죠. 네. 되게 어린 시절 그들의 어린 시절을 네. 파헤쳐서 뭐 어렸을 때 어땠고 불우한 환경을 지냈고 어머니가 뭐 육아를 안 했고 이런 개소리 하면서 그쵸? 꼭 범죄자들 분석하면 어머니의 무관심. 어머니의 무관심, 어머니에 대한 뭐 그런 애비는 어디 갔어 이씨.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에게 사랑을 안 줬기 때문에 여성들을 싫어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렇게 소름 끼칠 수가. 정말 100이면 100 다 이래요. 남자 범죄자들은. 이거는 뭐 어디 논문까지 나갈 필요 없이 블로그만 쳐봐도 이래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성 살인자, 뭐 여성 시대의 악녀, 뭐 여성 네. 사이코패스, 여성 이런 여성 연쇄 살인마 이런 거는 블로그 들어가면은 뭐 예쁜 외모와 맞아요. 뭐 친근한 말솜씨로 맞아요. 주변을 놀라게 했는데 맞아요. 이런 짓을 벌일지 몰랐다는 맞아요. 주변인들의 그게 말이 있었다. 그리고 약간 귀신처럼 묘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역사를 조금 생각해 보면은 중국에 네. 서태후라는 인물 네. 아시죠? 네. 또 조금 더 전으로 내려가면 측천무 최초 여성 황제라고 네. 얘기하는 측천무가 있는데 사실 이 둘은 뭐 약간 평가의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식, 네. 자기 아들이죠. 네. 아들한테 가야 할 권력을 빼앗았다. 뺏은 네. 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죠. 맞아요.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맞아요. 다 죽이고 권력을 찬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역대 그렇지 않은 왕이 어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참 근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승자예요. 그렇죠. 권력을 잡은 사람이 승자지만 여성은 권력을 잡아도 그들에게 좋은 평가가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다는 건 역시 역사를 쓰는 거는 남성들이 네. 저 이상한 말 할 뻔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조선으로 이제 와 보면은 네. 우리가 태종 이방원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방원도 지 남자 형제들 다 죽이고 그러니까요. 애비한테 그렇게 거지같이 대하고 아주 아주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네. 그냥 미친 새끼예요, 걔는. 그래요. 현대 사회였으면은 걔는 벌써 연쇄살인범이죠. 근데 그런데도 얘가 왕이 돼서 뭐 나라를 안정시켰다. 왕권을 안정시켰다.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뭐 올려치기. 폭력적이지만 리더십 있는 사람 이런 식의 평가를 받잖아요. 맞아요. 음. 진짜. 근데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명인들을 롤모델로 삼기도 하잖아요. 네. 그게 무슨 범죄자가 되고 싶다는 뜻인 건지. 참 정작 이런 서태후나 측천무 같은 분들은 아주 그냥 진짜 악녀로 딱 남고 네. 그리고 저는
이분들을 욕하는 포인트가 아들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감히 아들을 죽여?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네.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요. 개빡치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유정 씨에 네.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뭐 사건 설명은 다들 아실 테니까 네, 네. 자세하지 않겠지만 처음에 신상이 공개된 점도 그렇고 네. 사실은 보다 보면 의구심이 참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좀 너무 과도하게 맞아요. 언론에 집중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자꾸 언론에 나와서 무슨 진짜 엄청 잔인하게 살인을 했거나 뭐 토막살인을 내서 뭐 어떻게 기괴한 짓을 했거나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살인 사건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리고 그 어젠가 그저께인가 네. 그 허벅지에 있는 상처 증거 보전 신청을 했다는데 네. 이제 그 이유가 그 남편을 죽일 때 네. 남편이 나를 성폭력하려고 해서 죽였다는 네. 얘기를 했대요. 입증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증거 보전 신청을 했대요. 네.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 어떻게 압니까? 언론에서는 아니라고 이제 이미 단정을 하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참 그렇게 지금까지 아내를 죽였던 남편들이 다 그렇게 TV에 그러니까. 기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까지 질타를 받고 집중을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 여성들한테는 무죄 추정의 법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시체를 뭐 여기다 버렸다, 저기다 버렸다. 그리고 최근에 공개된 CCTV에 뭐 제주도 어디에서 시체를 버린 거 아니냐, 뭐 CCTV 그 제주도에서 시체를 버린 버리고 있는 모습을 CCTV 찍혔는데 경찰이 그거 시체 아닌 것 같다 하니까 아주 진짜 언론에서 경찰이 개패고 난리가 났거든요. 어떻게 네. 그것만 보고 경찰이 그렇게 말을 하냐, 아주 난리가 났어요. 언제는 경찰들 말이 다 맞다고 하더니 정말 나라 꼴이 아주 삐그덕삐그덕 돌아가네요. 정말. 이것도 진짜 이것도 앞에 측천무 서태후랑 마찬가지로 네. 이 사람은 남편을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질타를 받고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지만 만약에 여성 살인범이 여자를 죽였어요. 그럼 그렇게 막 말 안 나와요? 네. 기사에 나오지도 않을걸요. 맞아요. 저도 그런 자료를 또 찾아봤는데 그런 거는 별로 일단 자료도 없고 사람들이 관심도 안 흥미롭게 가져.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뭐 돈 때문이다, 뭐 어쩐다, 그냥 동기 정도만 사람들이 퍼다 나르고 뭐 질투니 뭐 어쩌니 이런 그냥 여혐에 맞아요. 찌든 그런 찌라시만 돌 뿐이고. 근데 말을 해야 되니까 진정하겠습니다. 네. 김길태나 강호순, 유영철 같은 우리가 잘 아는 연쇄살인범, 남성 연쇄살인범들 있잖아요. 걔네들의 동기는 본인의 열등감이고 그렇죠. 자기의 분노, 개인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고 네. 결국 그게 뭐 부자가 싫어서 죽였다. 뭐 어릴 때 엄마가 나를 학대해서 그게 내재돼가지고 여자가 싫어서 여자만 죽인다. 근데 그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핑계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동기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결국엔 분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네들 뭐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잘생긴 외모로 화제가 되기도 했고 네.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그 연쇄살인범들은 팬카페에도 있었어요. 아, 맞아요. 알죠? 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선망의 대상이 되고 네. 우리가 착잡한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네, 맞아요. 끝도 없죠. 맞아요. 끝도 없어요. 외국에서도 그런 되게 유명한 살인범들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착즙하는 그런 게 몇 번씩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지난 화에도 제가 추천까지는 아니고 소개해드렸던 그 러빙 투 서바이브라는 네. 여자는 인질이다? 라는 네. 책에서 나오는 스톡홀름 증후군이랑도 네. 관련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다 스톡홀름 증후군. 맞아요. 사회적 스톡홀름 증후군이죠. 그렇죠. 말하다 보니까 네. 너무 열받아서 할 말이 없었어. 그리고 누군가를 살해한 여성들은 그렇게 외모에 대한 조롱, 폄하, 뭐 정말 그런 여성 혐오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은
말도 안 나오죠. 그냥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맞아요. 그 얼굴이 공개가 되면 네. 그 순간부터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인범들이 무섭다고 하지만 그 무서운 거는 남성 살인범일 때고 하지만 그렇죠. 남성 살인범도 남자는 잘 안 죽여요. 맞아요. 그 남자들은 안 죽여요, 무서워하지 진짜.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성 살인범은 진짜 무서워하지 않죠. 맞아요. 그냥 왜냐면 여자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우스워하는 대상이거든. 그들한테는. 그리고 어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어떤 가정폭력이나 네. 그런 동기가 있는 네. 사람들을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사이코패스 같은 정신병적인 정신적으로 잠시만요. 사이코패스 같은 네. 정신병을 가지고 있어서 뭐 동기가 없다거나 네, 그럴 네, 수도 네, 있죠. 네. 근데 그런 여성들도 네. 예외는 아니죠. 그렇죠. 완전히 뭐 동기가 있건 없건 네. 상관없이 이 사람이 뭐 심신미약이건 사이코패스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그 사이코패스면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네. 아무 동기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면 나도 그 대상에게 살해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그런 여성들을 절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얕잡아 보고 있는 거죠. 그냥. 네. 정말 그 부분 기분이 나쁘네요. 정말 네. 나빠요. 나빠요. 정말 나쁩니다. 기분이 더러워졌어요, 지금.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우리나라에서 여성 살인범은 가정폭력 그리고 남편의 폭력 학대가 살인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고. 대부분이고 네. 그래서 남편을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그래서 또 과거에 서태후부터 현재 고유정 씨 그리고 조연아 씨도 살인범은 네. 아니지만 비슷하게 네. 볼 수 있죠.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언론에 네, 네. 질타를 받은 네. 전 국민한테 아주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왜 국민 쌍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도미조림 맛있게 처먹은 그 놈이나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마약 의혹을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집에서 그 새끼가 그러고 있는데 내가 화를 안 내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초점은 조연아 씨한테만 맞춰져 있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남편한테 폭언을 했다 그러는데 무슨 집안 물건 다 던지면서 막 다 맞추면서 그러니까. 아주 나가서 뒤져버려라 이런 얘기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말한 거구만. 일상적인 말다툼 정도의 수준인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해요. 이제 그 사람들 부산 가면 난리 나요. 부산 사람들 다 화내고 있다고 지금. 부산에서 무서워서 못 살아요 그 사람들. 인정합니다. 그쵸. 아니 우리 이름도 폭언이지만 우리도 폭언 수준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쏟아붓는 맞아요. 폭력적인 언어가 아니라 사실은 아주 이렇게 세상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어딨어요. 부드럽게 그렇죠. 이거 폭언이 아니라 지금 유하게. 부언인데 부언. 근데 우리 방송도 그런 가끔씩 좌표 찍나 봐요. 그런 진짜요? 뭐 그런 가끔씩 그런 댓글에 뭔가 예전에는 좀 많이 나타났었잖아요. 그 남들이.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잘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요. 심심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리 방송 시작할 때 이제 그런 거 하나씩 읽어줘야 또 재밌고 그런데. 진짜 실망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찾아오던 그분들 어디 갔어요? 진짜로 댓글 맨날 달던 남자애 맞아요. 한 명 있는데 없더라고. 좀 실망했어요. 그렇게 이제- 끈기가 없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미 죽었다. 우리 방송 듣고 깨달았나 그러니까. 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준이 한 거 듣고 깨달았어요. 저도 벌써 이 세상에 없구나. 그럴 수 있다. 우리 특정성 없으니까 아무 문제 안 폭언이 됩니다. 인정하는 남패미. 그러면 폭언이 허락하는 남패미. 좀 진짜. 감동받았어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네. 사담을 한번 해도 될까요? 그럼요. 이제 6월이 가고 7월이 됐잖아요. 네. 근데 6월 달에는 우리에게 그 제기절이 있었잖아요. 네. 다들 제기절에 뭘 하셨는지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여행을 가 있어서 네. 제대로 즐기지를 못했는데 아. 다들 육개장은 드셨는지 그런 얘기도 약간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육개장 먹어야겠다 생각만 하고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전 작년에는 불고기를 먹었거든요. 제육볶음이었나? 아무튼 그런 걸 먹었는데 네. 불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스트리밍을 할 거니까 또 그럼요. 그래서 스트리밍은 아마 이제 다음 녹음일 그쯤 네. 7월 중순쯤에 다음 녹음일이 아니고 다음 방송일에 네. 그쯤에 7월 중순쯤에 하게 될 것 같고 네. 미리 예고를 드릴 네. 거니까 그래서 댓글이나 뭐 DM이나 뭘로든 스트리밍 할 때 우리가 뭘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의견 네. 주시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트리밍을 우리가 해본 적이 다들 없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고 조금 서툴고 그럴 수는 있어요. 뚝딱거릴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스트리밍은 이제 시청자분들과 같이 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게 포인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야, 폭언 스트리밍 한대. 헉, 언제? 7월 달에 한대. 이렇게. 그래서 야, 1시간 뒤에 한대. 알았어. 이렇게. 아시겠죠? 느낌 아시죠? 네, 조금 네. 자세한 공지는 또 유튜브랑 트위터로 할 거니까 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깔끔하네요. 아주 깔끔하게. 오늘 방송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번 화 피드백도 조금 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공식적으로는 어떤 시즌 1의 본편은 오늘의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스트리밍도 잘 하고 시즌 2 때도 네. 좋은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폭언이었습니다.